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카니볼 해도 되나요? 해야죠. 튼튼하게 자라야죠. 인간이면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처음에 카니볼 할 때 탄수화물 끊기가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네. 초보자를 위한 카니볼 가이드라인. 제가 회원님들한테 늘 권해드리는 부분인데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고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입 심심한데? 고기. 배고파. 고기. 짜증나. 고기. 그렇게 해봤자 사람이 막 1kg도 못 먹거든요. 근데 1kg 넘게 먹어도 다음날 몸무게가 똑같거나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직접 겪어보셔야 우와 고기가 진짜 진정한 감량템이구나 하면서 살 빠지는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신이 나서 그 기간을 겪고 나시면 알아서 고기를 적응을 하세요. 그리고 신체 대사 자체도 혈당이랑 인슐린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렙틴이 엄청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하십니다. 근데 이거 한 입은 괜찮지 않을까요? 김치 물에 씻어 먹으면 안 되나요? 자꾸 뭔가를 추가하려고 하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하루에 많이 빠져봐야 0.3, 0.4예요. 근데 진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2주 만에 5kg, 7kg씩 빠져요. 제발 2주만 참아라. 처음에 치팅 하시는 분들은 내내 힘들어하시고 인슐린 계속 건드리니까. 그리고 치팅을 한 4, 5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저 갑자기 나의 구간이 끝났나 봐요. 너무 평온해요. 이러면서 2, 3주를 바짝 하시고. 그래서 뭐 쉽게 하는 법은 사실 안 먹는 게 짱입니다. 고기만 먹는 게 짱이에요.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은 밥 2숟갈만 드실래요? 너무 힘드세요? 그럼 김치 좀 물에 씻어 드실래요? 그러면은 모든 날짜가 계속 힘들어요. 한 달 내내 지옥이에요. 계속 입맛이 도니까. 근데 오히려 딱 정말 그것만 하시면 입맛이 사라지고 오히려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면서 갑자기 막 딴 거래요. 새벽에 요가를 막 등록해서 막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일찍 일어나서 딴 걸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상이 바빠지고 생활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식사도 막 잊어버리시고 그러면서 1일 1식이나 2식이 자연스럽게 되시고. 신기하네 얘기를 들을수록.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텐데 그런 행동을. 근데 아무 고기나 먹어도 다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 먹은 몸이랑 물고기 먹은 몸이랑 적색육 먹은 몸이 좀 달라요. 진짜 신기하죠. 왜냐면 사람이 먹은 대로 몸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특정해서 생각하고 보면은 약간 그리스나 유럽 지중해식 하는 쪽은 사람이 슬림하고 일자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딱 되시죠. 그리고 미국 쪽 중에서도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알래스카 사람들도 다르고 마사이족도 다르고 동물들도 완전 육식 위주로 하는 애들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잡식을 하는 애들은 조금 이런 느낌이고 채식을 하는 애들은 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동물이니까 빨간 육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봤는데 확실히 몸 변화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뭘 먹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식문화가 체형을 결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태어났어도 관리하면 달라질 수 있고 주변에 저처럼 서구적인 체형이 되신 분들 보면은 일단은 한번 뼈마름까지 한번 가봤다가 그때부터 지방을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나올 때가 엄청 나온 체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리를 생각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가슴이랑 엉덩이가 이렇게 풍만한 여성의 신체 조건에 맞게 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거는 결국 지방산이고 콜레스테롤인데 닭고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지방식을 하기 때문에 식이 콜레스테롤을 계속 피하고 지방을 피하다 보니까 호르몬을 만들어낸 전구체가 없어서 생리도 끊기시고 허리도 점점 단백질만 너무 먹다 보니까 남자 라인 비슷하게 되면서 포르셋 같은 걸 착용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카니볼 해도 되나요? 인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12살 여자아이예요. 해야죠. 7살 여자아이예요. 튼튼하게 자라야죠. 인간이면 해야 된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급식법상 특히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는 55%에서 70%의 탄수화물을 공급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15%에서 30%, 단백질도 2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싶다고 남중남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발주 같은 거를 음료수를 엄청 넣어요. 아니면 쌀을 발주를 많이 넣어가지고 다 폐기 처분을 한다거나 그렇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 저탄고지 카니보어가 좋다, 언니가 짱이다라고 해도 현장에서는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국인 식습관 자체가 식판이라는 게 밥, 반찬 이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식판을 없애지 않는 이상 지금 영양소 비율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요. 학교급식법은 급식법이 있지만 산업체 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급식이 있는데 모든 우리나라 급식은 그 정해진 밥, 국, 반찬
그리고 반찬 중에 고기는 한 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처럼 이렇게 플레이트 해가지고 원하는 음식을 넣지 않는 이상 맞아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힘들죠. 저도 이제 이런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게 딱 느껴지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언젠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40년 전에는 그랬고 일본은 당질 제한이라는 걸 꽤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약간 더티키토랑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잘하고 있어요. 네. 자연식재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당질 제한식도 일본에서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키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고 탄수화물이 뭐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도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바뀌시고 그런 좋지 않은 제품들을 많이 사 먹지 않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사 먹으셔야 그래야 세상이 따라오는 거지 세상이 먼저 바뀌기를 기대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뭐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정설로 여겨지는 지식들 있잖아요. 네. 교과서에 실리는 것들 그런 게 반대되는 의견으로 교체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네. 개정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17년이 걸린대요. 처음에 딱 진짜 혁신적인 변화나 네. 연구가 나와도 그게 17년 되기 전까지 새로운 학생들은 이게 있는데도 옛날 지식을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일단 우리도 안 바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고 왜냐면 계란 하나 2, 30인데 맞아. 간에서 맨날 3,000씩 만드는데 네. 미미하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계란 안전하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개였는데 뭐 두 개까지는 괜찮다고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원래 탄수화물 권장 섭취 비율이 55%에서 70%였는데 5% 낮췄어요. 55에서 65%로. 네네네. 어쨌든 변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학교급식법은 아직도 안 바뀌어서 55%에서 70%입니다. 그래도 아예 안 바뀌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꿔가는 역할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거 대중화시키기가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맞아요. 저는 원래 배부름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배가 딱 차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1일 1식이 정말 편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간헐적 단식이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한번 달성하고 나면은 평온한 상태가 돼요. 내가 살이 쪄도 쪘는데 뭐 빼면 되지. 그냥 그거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카니보어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식단 치유라는 것보다는 마음 치유인 거예요. 한평생 여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다이어트 강박을 카니보어를 시킴으로써 알아서 그 본인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카니보어를 권해드리는 게 내 말 한번 믿어봐. 살 빼는 거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이거를 겪게 되는 과정일 뿐이고 2, 3주 지나면 알아서 다 저탄고지로 넘어가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카니보 하고 나서 네. 부작용 생긴 사람은 없어요? 못 한 봤습니다. 번도? 진짜 못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렉틴이 아예 없는데. 그래서 생리를 몇 달째 안 하시던 분도 지금 저한테 생리한다고 하시는 분 있어서 오늘 그 카톡 받았는데 상당히 기쁘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월경이나 여러 부작용의 원인이 네. 그럼 식물이다? 네. 플랜트 패러독스에서 나왔던 대로? 네네. 워낙 렉틴을 많이 드시고 야채를 너무 혼용을 하시고 그 키토제닉의 본질을 잊으시고 이게 왜 살 빠지는지 인슐린 건강을 조절하는 그 핵심을 잊으시고 다이어트는 칼로리도 아니고 그냥 순탄수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일 뿐인데 여러분이 키토제닉 한글이라고 쳐가지고 나온 피드 한번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키토제닉 쳐가지고 나오는 피드 한번 쫙 보세요. 지금 한국의 키토랑 외국의 키토가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사람들한테 차라리 카니보어를 시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도 애초에 키토제닉 치유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말 건강식이고 클린 그렇습니다. 키토, 더티 키토 요 정도 차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주하님이랑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렙틴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저는 코티졸도 있다고 보는데 코티졸 중요하죠. 네. 코티졸을 사람들이 이름은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그게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메커니즘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티졸이 살이 빠지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코티졸의 가장 큰 작용은 교감신경계랑 부교감신경계를 이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코티졸이 있으면 오히려 감량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 빠졌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아서 살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수치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도로에서 누가 날 칠까봐, 내가 실수로 누굴 칠까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운전만 하면 살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 스트레스 수치가 본인에게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운전 같은 게 감량템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코티졸이 심할수록 혈당이 오르는 걸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뭐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는 저는 혈당 체크를 정말 자주 해보는 편인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제 공복 혈당이 40, 5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가족한테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막 해결이 안 됐을 때 공복 혈당이 1년 내내 120 수준이었어요. 원래 80인데? 네. 딱 그 스트레스가 해결된 이후로부터 공복 혈당이 70에서 90 사이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딱 해결한 그 주부터. 맞아. 그래서 그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뭐 솔직히 뭐 말씀드리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거를 어떤 걸로 푸는지, 이 식행동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아,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거 먹으면 풀리는구나. 아, 스트레스 받을 땐 단 거 먹으면 풀리는구나. 아, 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먹었어. 그래 놓고서 이 음식을 솔직히 먹어놓고 그 스트레스 탓을 돌리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와 함께 비례하게 탄수화물이라든가 술의 섭취량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내 몸이 스트레스가 풀려서 건강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이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